주말 사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 계약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이 배경도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과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테슬라가 주가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글로벌 증시에서 정말 엄청난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총괄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굉장히 덥죠. 예, 덥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렇게 토요일에 농장 현지에 가봤는데요. 예. 굉장히 덥더라고요. 일을 못하겠지만큼 더운데 시청자분들도 올해 그 북반구 지역이 전체적으로 화시로 1,100도 이상 되는 그 국면이 예상된다 하니까 특별히 더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그 빅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예. 우리 그 캐스터분께서 이렇게 발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는 겹치지 않는 선에서 역시 가장 이슈는 그 최고 통수권자의 순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 최고 통수권자들이 국민에 대한 지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는. 예. 아무튼 국가 입장에서 최고 통수권자의 순환 시대에는 굉장히 주목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보리스 존슨 그 영국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전 수상이긴 하지만 일본의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권을 관장하고 있는 아베 전 총리도 뜻하지 않게 사망 소식이 전해서 우리 국민의 감정상으로 보면 어떤 쪽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는 사실 시청자의 판단에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감정이 교차되고 특히 2019년에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핵심 부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제가 아베 그 전 총리 사망에 대해서 특별한 개인적 얘기를 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리랑카의 그 디폴트 사건을 위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사임하는 계획이 되는데요. 이것이 올해 그 신흥국의 위기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스리랑카 국가 자체는 그 상당히 작습니다는 국제금융시장에 상당히 이렇게 사전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 또한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TV가 진단해 준 것처럼 트위터의 그 인수에는 실패하는 결국 포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 포기를 하는데요. 결국 주가 명암에 있어서는 하루 경과됐지만 명암은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트위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 되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한 2% 올랐죠. 그렇죠. 트위터는 좀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한 5% 정도 떨어졌죠. 이 모습이 지속될 것이냐는 측면인데 이보다도 역시 최근에 미국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전체로 신뢰가 떨어지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 행동,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판이 가하지 않겠느냐. 또 바이든 정부가 상당 부분 규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주목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이렇게 쭉 정리해 주셨는데 이번 주 투자자들이 봐야 될 지표들, 이벤트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하죠. 특히 증시 흐름과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항을 이번 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관심이 되고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다뤘던 것이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죠. 이런 상태에서 전월 5월이 8.6%인 점을 감안해 볼 때 8.6%보다 높게 나오느냐. 지금 예상은 한 8.8% 나오는데요. 이러면 이달 말에 있을 페드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베이스라인이 0.75%포인트가 된다. 이전에는 0.5%포인트가 베이스라인이었습니다는 0.75%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서 1%포인트까지 이렇게 예상될 수 있다. 이걸 빅 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8.6% 높게 나오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사우디 방문에서 주변국을 다 방문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특히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의 협력, 국제유가 하락을 위한 협력이 결과적으로 증상 규모가 되겠죠. 예. 증상 규모가 러시아가 감산에 의해서 나오는 조치를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이번에 합의를 해서 도출할 것이자 하는 측면도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로는 금융통화위원회이죠. 예. 13일 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금리만 올려가지고 인플레 잡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물가의 우선순위가 되는 상태에서 보면 6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사실 굉장히 높게 60% 나왔죠. 예. 2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온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0.5%포인트 정도의 빅스텝, 우리 통화정책 역사상 가장 높은 폭으로 0.5%가 인상이 가능하냐 하는 이 측면에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5일에 일정이긴 합니다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마침내 나오죠. 예. 여기서 2분기 성장률이 나오는데요. 4% 밑으로 떨어지면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이 또한 빅 이벤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은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는 유로화 등가 수준이죠. 아마 이게 유로화가 출범이 1999년인데 일상생활에서는 2001년부터 통용됐거든요. 그래서 2001년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유로화는 출범은 1999년인데 일상생활에서 2001년이니까 이때부터 유로 가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 주에 1달러 1유로 페러티, 소위 페러티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냐. 그런데 이 떨어지는 문제가 1달러 1유로는 사실은 유로화의 어떻게 보면 합의 정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1달러 1유로가 떨어지면 유럽 통화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열이 되면 맹주 역할이 중요한데 예. 이 슐츠 독일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독일 경제가 사실 과거에 메르켈 총리라든가 메르켈 당시 독일 경제에 비해서 상당 부분 통합에 어려울 때 끌어줄 수 있는 힘이 적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는 유로 가치가 페르테 깨지면 사실 그 이후로 유로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 시각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가 차지하는 비중 또 유로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볼 때 이 또한 국제금융시장에 이번 주에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와서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 트위터 인수계약 이제 포기를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을 받았다.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최고 통수권자가 경제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이번에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의 순환 시대를 겪으면서 사실 그 문제를 좀 주제 가지고 오늘 방송 드려야 되겠습니다는 또 그게 이제 큰 이슈죠. 예. 근데 워낙 서학개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이 문제를 좀 언급해 달라 하는 말씀을 저한테 대해서 아무래도 서학개미 입장을 좀 반영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에 트위터의 적대적 M&A 포기 문제는 이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인수 포기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트위터의 인수를 할 때 주식 담보 자금 가지고 이 자금을 거의 마련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식 분할의 선언하는 3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1,000 이상 됐을 때 사실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700 밑으로 지난 주말에는 트위터 적대적 M&A 포기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조금 회복돼서 $700 이렇게 정도 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750 밑으로는 지금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테슬라의 마진콜 얘기를 하면서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갖고 있으신 분들의 굉장히 항의를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700 밑에서 움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결국 트위터의 인수 자금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실패한 게 아닌가 하는 이 측면이 지금 트위터의 인수하고자 하는 일론 머스크의 의지를 감안해 볼 때 웬만하면 이거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지금은 정치와 이렇게 증시도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제와 안보는 분리할 수 없다 하는 마찬가지로 증시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이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과거에는 개별 기업만 잘하면 됐는데 이것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니까 정치권과의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작년부터 이 테슬라가 일탈된 행동, 특히 바이든에 자극하는 이런 쪽의 언행들이 많았습니다. 잠시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1년 전이었죠. 공산당 창단 100주년에 용비어 청가. 용비어 청가는 여기에 작가께서 좀 이걸 좀 번역시킨 게 친비어 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는 그 용어를 쪼찡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쪼찡이라는 것은 일본에 그 이렇게 신하이 갈 때 아무런 없이 그냥 등불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 홍행커의 입장에서는 제가 홍행커는 무조건 되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이런 걸 보통 이 용비어 청가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했다 해서 친비어 청가거든요. 그래서 친비어 청가에서 중국을 옹호했던 측면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작년 12월에 결정적이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의 원천지를 하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 지점을 설치하는 것들이 바이든 정부를 굉장히 자극했던 거죠. 그리고 올해 3월 할 때는 미국의 프리먼트 공장에 테슬라 공장에 미국의 가장 적대적인 침강 준비대사를 초청했거든요. 이게 결정적이다. 결과적으로 사실 그 주식 분할이라든가 그다음에 트위터에 이 적대적 인수할 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트위터의 테슬라 인수 포기 이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압력이 작용해서 굴복 내지는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자, 포기한 배경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에 이 포기하게 된 정확한 날이 테클래시라는 이 용어가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작년 이맘때쯤에 테클래시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오늘 그 중국도 알리바바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에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규제하는 벌금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테크래시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 공교롭게 트위터 인수 포기가 테크래시라는 용어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래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죠? 지난 1년 동안 빅테크 업종을 그렇게 주가 향방에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이 바로 테크래시거든요. 이거는 테크놀로지 플러스 백래시 반발, 빅테크 기업의 반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정부에 대해서 반발뿐만 아니라 정부가 빅테크에서 규제도 여기에 쌍방향에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사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1월 20일 날 출범했습니다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지유기정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빅테크 쪽은 여기 나오고 있으면 보난자 이펙트, 자기의 실력 이상의 이익을 향수했고요. 저소득층은 스케일링 이펙트, 자기의 실력과 관계없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득 감세라든가 됐거든요. 이게 개인의 책임으로 민주주의라든가 시장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한쪽은 굉장히 자기 능력 이상으로 사회적 환경이 이익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다른 쪽은 실력과 관계없이 스케일링 상한이 됐으니까 이건 국가가 조정을 해야죠. 국가가 조정. 그런 측면에서 국가 조정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 동물에서 ESG가 강조되는 거고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테크래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1년 동안 테크래시에서 국가와 빅테크 기업의 겨루기가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난 1년 동안 방금 전에 바이든 정부와 일론 머스크와의 대결 양상을 간단하게 전해드린 것은 결국 빅테크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테크래시의 가장 상징적으로 보면 지난 1년 동안 결과적으로 바이든과 머스크의 싸움이다. 이런 쪽으로 대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크래시 용어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상태에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그 압력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한 적대적 M&A, 이 트위터에 대한 적대적 M&A는 민주주의 체제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거든요. 왜냐하면 트위터는 사실상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의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든지 자기 입장을 대변해서 그게 좋든 싫든 가짜뉴스든 진짜든 부정적 편향을 형성해서 자기의 친트럼프를 형성시키고 그래서 뭐든지 자기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분을 간접시켰거든요. 그런 측면이 마지막 작년에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 민주주의 상장인 미 의회에서가 트럼프 퀴즈에서 결국은 사실 점령당한 민주주의의 최대 실현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과 싸우는 과정에서 트위터의 적대적 M&A는 본인의 정치적 야망과 관련해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정면을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렇게 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주년이 되는 상태에서 트위터의 인수 포기 문제는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자, 이번 사태로 달면 먹고 쓰면 뱉는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전략이 좀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비판받는 게 아니라 많이 비판받고 있죠. 트위터 인수를 한 게 2개월 전이거든요. 이 굵직굵직한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이 있는 트위터 인수를 사실상 2개월 전에 했는데요. 2개월 후에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적대적 M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전형적인 일론 머스크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달면 먹고 배는 쓰는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간단히 줄일게요.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인 어프로치 방식에서 투자하면 이익은 투자 대상 기업이 주는 그래서 투자 기업과 이렇게 투자한 사람과의 공생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직접 나서는 거죠. 직접 나서는 것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의 적대적 M&A라든가 포기 문제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전략상에 있어 보면 달면 먹고 뱉는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울프백 1위 때 여기 이제 1위 때 행동 전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트위터 같은 이런 거대 기업을 2개월 전에 인수해놓고 쑤셔놓고 이번에 뭐냐? 이번에 이게 여러 가지 안 되니까 뱉어놓는다. 사회적 책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렇게 근로자들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비단 트위터의 직원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는 나머지 주주들의 대대적인 행동으로 나선다. 이게 이제 전초지요. 이게 시발점입니다. 앞으로 뭐냐? 주주들이 전형적으로 미국의 행정부에 대해서 미국의 정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오는 정계 광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2개월 만에 인수했다가 뱉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쑤셔놓으면 투자 대상 기업이 전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칼 레이컨, 빌 에크먼 차도적으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모습들이죠. 칼 레이컨, 빌 에크먼, 넬슨 펠치, 이멜다, 손정희. 손정희가 저기 들어가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언론에서는 손정희에 대해서 신환하는데요.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언론들이 저분을 띄워준 만큼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비판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균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언론 보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 행동이 2개월 만에 번복되는 데는 왜 그러냐 하면 트위터 순조롭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쑤셔놓으니까 자, 과거에 한번 기업들 보겠습니다. 쑤셔놓으면 결국 어떠냐 하면 기업들의 모습이 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정앵커랑 같이, 정피디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포드 안 좋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포드 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으면 US 스테이트도 안 좋아졌죠. 야후도 안 좋아졌죠. AIG도 안 좋아졌죠. 다 좋은 기업들입니다. 홀프도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의 적대적 M&A에서 하루 만에 이것이 뭐냐, 테슬라 주가가 좀 반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천슬라 해가지고 또 주말에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이걸 떠드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앞으로 놓여있는 행동들이
책임지지 못할 것을 인선다고 포기하니까 저 결과를 보니까 미국의 상징 기업들이 뭐냐 행동주 헤지펀드에 저렇게 당연히 입장이거든요. 후폭풍을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금 저렇게 포워드라든가 UST라든가 야후라든가 AIG라든가 폴프드라든가 이런 쪽의 모습을 보면 사회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앞으로 등장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주식 분할에 이어서 계속 실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이 실패하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식 인수대금 관련해서 그거에 숨통이 터지니까 단기적으로 워낙 빠졌기 때문에 반등의 소지가 있습니다는 사실 이후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 모습과 관련해서는 결국 3월 달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식 분할도 결국은 실패했던 거고 이번에 적대적 애매에도 포기했던 것도 실패의 계기가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식 분할 이것을 과거 이렇게 인수해서 성공했다 이번에 성공하지 않느냐. 올해 그 3월 달에 주식 분할할 때 3,000수를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는 결국 주가가 $700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서학개미들은 많이 그 피해를 미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트위터 인수자금에 숨통이 트이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저가에서 반등할 소지가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뭐든지 반독점 관련해서 지금을 주도하고 있는 리나 칸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리나 칸의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더 규제할 수 있는 요지가 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저렇게 사회적 일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주주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반적인 공정한 틀을 형성하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테슬라의 이렇게 규제가 불가피하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FTC 위원장 리나 칸의 아마존 킬러라 해서 아마존이 지금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세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존 킬러라는 리나 칸이 주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문제거든요. 킬러 인수 제한, 플랫폼 독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범죄란 재정 추진하고 이거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상태가 이제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에 이분이 예일대에서 반독점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마존과 관련돼서 그 사례를 들었거든요. 결국 아마존이 집중적인 규제가 되면서 주가도 이렇게 끌어올지 못하면서 사세가 전부 위축되는 서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전부 일탈해 나가는 이런 모습의 분사 조치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띄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번에 테슬라도 일시적인 그 반등 후에 향후에 닥칠 각종 소송이라든가 반독점 관련해서 리나 칸이 더 강하게 규제하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후에 그 주가 모습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지금 지난 주말에 일부 유튜브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밝은 미래가 전개되지는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종목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현지에 더 관련돼 있는 사람을 더 집중적에서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 제 개인적 입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르는 만큼 개인적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면 더 현지에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린다. 투자 판단에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트위터와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